고민했던 게 어떻게 보면 멍청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경영학이라는 게 학문을 위한 학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많이 그렇게 너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맞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맞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는 대학과 기업이 아까 말한 대로 영역이 분리가 되어야 한다면 지금 맞게 분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이 건물도 어떻게 보면 엄청난 회사가 들어와서 대학에 이렇게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어떤 영향을 대학에 끼치고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학문을 위한 학문을 하는 거죠. 아까 우리 경영학의 과학화도 이야기잖아요. Scientification of management field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Scientification 한다는 것. 그래서 아까 두 갤러리 하나는 가치와 윤리와의 분리고 하나는 현실과의 괴리잖아요. 그래서 학문을 위한 학문은 맞죠. 왜냐하면은 많은 경우 내가 쓴 논문은 대학원생이나 학자들이 읽지 연결되지 않고 그다음 그 내용 자체가 현실과 분리되기 때문에 현실 적용 가능성이 더 떨어지기도 해서 상당히 그런 요소들이 있죠. 모두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학문이 과학화되면서 그런 경향이 훨씬 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른 학문을 하면은 학문 되게 중요해요. 아까 우리 과제들이 많았잖아요. 영역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영역 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공존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어떤 인스티튜션을 빌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학자들 사이에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dehumanization of practice 하고 dehumanization of theory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학자의 역할들이 너무너무 막 시간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 것들을 규명하고 해나간다면 학자 역할은 대단히 크고 필요하고, 그거는 신문가들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내용들, 앞에서 우리 고민했던 것, 그냥 신문하는 사람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학자들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뭘 위해서? 인류의 삶을 보살하고 향상하기 기여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대학과 기업의 지금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 대기업이 어떤 한 대학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지업들이 대학에 지배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J대학, S대학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 따라서 그게 지배적이면 그거는 바람되는 것 같지 않아요. 대학의 고양이 있는 상태에. 그 다음에 내가 보는 더 좀 결정적인 문제는 기업과 대학의 교육의 분업이 왜곡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기업체 인문학 열풍이 대단해요. 대학은 스펙 쌓기에 열심히 해요. 원래는 대학이 인문학을 가르쳐야 되고요. 기업체 가서는 열심히 일만 하면 돼요. 지금은 대학은 인문학 안 가르치고 스펙 쌓기, 취업 준비 열중하고 기업체가 지금 인문학 한다고 야단해요. 그건 그리고 인문학을 수단적으로 그것도 경쟁력을 기업 경쟁력 돈 잘 벌기 위해 수단화 시켜서 탈인문화 시키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업과 지금 대학 간의 학문의 분업에 있어서 왜곡이 있나.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얼마나 낭비해요. 학생은 학생들을 낭비해요. 필요 없는 스펙 쌓이는. 기업체는 기업체를 낭비해요. 이래야 될 사람 인문학 교육한다고 지금 따로 교육시켜요. 이런 낭비와 왜곡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관계가 오히려 훨씬 빨리 회복돼요. 옛날에 우리 경영대 김인수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셨죠.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대학 교육에서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글쓰기만 잘하면 된다.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학 교육은 다른 거 없고 글쓰기만 잘하면 된다. 실제 기업체 가보세요. 글쓰기가 대단히 중요해요. 보고서 쓰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뭐 프로포즈를 내고 계약하고 다 글쓰기예요. 말하고 글쓰고 듣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경력 과목 아무리 잘해도 사실은 그런 게 좀 덜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왜곡된 부분이
지금 끝에 질문이 그 안에서만 한다는 요소는 왜? 여러 가지 제한을 주고 다른 준수해야 될 다른 원리들을 그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기업이 그 안에서만 활동하게 되는 것은 조금 지키기 요구하기 힘든 그런 사태가 아닐까. 내가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 질문인가요? 네. 그러니까 여기 다른 영역의 기업들이 너무 많은데 네. 그걸 어떻게 다 고려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인가요? 예를 들어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사실 기업은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중소기업은 소상공인도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고려해야 되고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안정적인 것도 존중해야 할 책임들이 있는 것이고 한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그것들이 너무 어렵지 않은 것이. 그래서 우선은 그래서 아까 주도적인 혹은 지배적인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는 게 좋다. 예를 들면 김영월 씨의 상대로 보면 창조해야 됩니다. 자유하고 재능개발 창조를 통해서 같이 창출해서 기업이 고유한 기능 중에 하나가 기업이 만드는 제상품,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을 윤택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 고유한 기능을 잘하는 것은 기본인 거죠. 대학 같으면 교육을 잘 해내는 거, 리서치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본을 잘하는 데 있어서 그 잘하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궁극적인 보편적인 걸 추구하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걸 보면 인류가 전체 잘 살자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직원을 exploit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직원도 밖에 나가면 고객인데 사실은 구분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고객이라는 인류가 따로 있고 직원이라는 인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래서 떨어져서 가정에 갖다 주면 가정이 고객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면가들이. 나도 밖에 나가고 소비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인류의 보편적 목적을 이룬다면 내가 위치에 어디가 있든지 간에 그걸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내가 국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중적, 다차원적 역할이 개개인마다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기업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큰 방향성 속에서 봐야 되고 우선은 그리고 고유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합치면 책임 있는 창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창조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론적으로 그걸 이해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이해가 더 빨라져요. 어떤 데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되게 복잡한데 보통 의사결정은 이슈가 있을 때 큰 방향을 그리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보편적 큰 방향 속에서 온라인되어 있는지를 보면 그래서 사실 인문학적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CEO가 되었을 때 그 특정 문제를 해결할 때 좁게 해결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좁게 하는 게 아니라 삶을 풍성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이 있어야지 내 의사결정도 풍성하게 의사결정이 되는 거죠. 그 방향 속에서. 그래서 내가 인문학 상상력도 키워야 되고 여러 책을 읽어야 되고 내가 준비되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그런 준비가 충분히 된 사람들이 또 모여있는 집단 의사결정을 하다 보면은 나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한 방향으로 또 바른 방향으로 의사결정해 나갈 가능성이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보다 현실에 가서 의사결정 해보면은 이슈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지금 생각하면 모든 요소를 다 고려한 것처럼 오프티마이제이션을 생각하지만 실제 현실에 딱 부닥쳐 의사결정하면 이슈가 상당히 구체화돼요. 질문 하나만 더 하면 끝날까? 안 한 사람 두 사람이 하는 게 아까 했습니다. 네, 먼저 제 수준의 해석이 부족해서 선생님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문으로서의 경영학을 말씀하시면서 기업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경영학 자체의 개념과 이론 그것을 말하는 구성원이 있는 학문으로서를 말씀하신다는 걸 들으면서 어쩌면은 대부분의 주류의 경영학 교수님들은 기업을 위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많은 교육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학교를 위한 교육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과는 다르게 좀 정말 학문으로서의 경영학을 하신다는 그런 느낌이 받았는데 그런 되게 가시면서 혹시 막 힘들거나 외롭지 않으신지 그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자체를 뛰어넘는 우리 인간의 삶의 양식으로서의 교육학을 공부하신 사람으로서 가끔은 다른 노선을 걷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외로울 때도 있어서 그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사형학을 경제가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저는 헝가리 경제학 칼플라니가 다른 사회 체제가 경제 체제에 묻어들어가 있습니다는 그게 생각나면서 그 사람이 주장했던 거는 경제 체제가 결국에는 사회 속에 묻어들어가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를 말하면서 현재 전 세계적 자본주의가 아니라 지역적 계획 경제를 주장했는데 아까 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한 사회 구조가 전체적으로 그 개인적인 윤리를 지킬 수 없게 만드는 구조라면 그러니까 결론은 선생님이 보시기에 지금 현재 솔직히 말하면 현실은 경제가 타 영역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특히 화폐나 자본의 영역에서는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자본주의 체제 이외의 다른 대안으로서 그런 경제가 타 영역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그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이야기하면 자본주의가 하나가 아니고 인민식이 주주 자본주의가 있고 예를 들면 독일만 해도 사실은 사회적 자본주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 사회적 자본주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라든지 노사관계라든지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달라요. 같은 자본주의인데도 우리나라 최근에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의 공동체 자본주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동체 자본주의 그 이야기들은 다 기존에 자본주의 4.0 그건 굉장히 좁은 시각을 가지고 쓴 책이긴 하지만 그래도 4.0 측면에서는 정부와 시장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균형과 상호협력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하나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체제가 당연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체제 싸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우리 사회 그림을 잘 그릴 필요도 있고 그래서 기초와 그랜드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긴 있죠. 그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질문도 동일한 것 같아요. 학문을 할 때, 질문이 뭐 여러 가지 섞여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경영을 이런 주장을 했을 때 다른 학자들이 다 동의는 하지 않아요. 뭐, 당연히 디베이트도 있고요. 당연히 다른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세계관 싸움인 것 같아요. 그게 영적 싸움인 것 같아요. 저는 뭐, 내가 받은 백그라운드와 신앙과 세계관에 입각해서 그냥 학문을 하고, 학교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것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면 대화가 잘 안 돼요. 뭐, 그래서 학교에서도 대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나 이야기할 건 하고, 그래서 그 세계관 싸움은 항상 힘들죠. 그런데 이제 옆에 우리는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림원에 이런 데서 다른 분들랑 같이 협력하고 책 쓰고 논의하고 해서 나 혼자 또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옆에 있고 같이 또 후원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KLS 동력자들 수백 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역들을 모이고 그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그래서 그 영역에서 배워가는 노력들을 한다면 가지지 않는가 싶고 그 학문 문제는 여러분 다른 강의나 다른 다 하기 때문에 교육학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뭐 생각은 있지만 그거는 그냥 여기서 이야기를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랬죠. 오늘 강의는 경영체력과 조직 구조인데
뭐 이런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대학 다닐 때부터 고민하던 것 한 번도 놓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매 시기마다 20대 때 가졌던 고민이 30대 때, 박사과정 할 때 고민이 이어졌고, 교수하면서 계속 이어져서 40대, 50대에 접어들었는데, 그 수십 년간의 고민이 조금씩 좀 밝히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마음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편하네요. 이전에 좀 갈등이 많고 머리가 무거웠던 것도 조금씩 풀리면서 머리가 조금 더 개운해지고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노력해가지고 잘 준비하면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더 좀 노력하고 하면은 훨씬 더 하나의 회복 관점에서 경영과 경영학 문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학자가 되고 더 좋은 사회적 리더가 되기를 바라고 또 리더 학교에서 그런 훈련들을 잘 받아서 독립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기수는 좀 더 즐겁게 강의를 했어요. 감사합니다.